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거의 매일같이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하고 유럽연합 EU가 제재를 또 발표했죠.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러시아에 어떠한 투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무역을 금하는 그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재를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참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그 전쟁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그 전자기기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쟁의 처참한 모습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400만의 인구인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중에서 벌써 250만 명이 탈주를 했죠. 네. 피난을 갔고 그 가운데 한 150만 명 정도가 폴란드로 가 있는데 정말 그 남편들은 아들들은 남아서 싸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어머니들과 그 여성들이 이제 피난을 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 싸우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들 국민들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네.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 희생이 따르는 것인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참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의 푸틴 사실은 이제 푸틴의 전쟁이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보기 힘들죠. 러시아의 국민들은 대부분 아마 원치 않은 전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푸틴의 잘못된 야욕, 잘못된 욕심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차분차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푸틴이 몇 가지 착오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침범을 감행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며칠 이내에 2, 3일 이내에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그냥 포기를 할 것이다. 항복을 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은 유럽의 그 국가들은 그 나토 연맹 국가들은 이렇게 뜻을 모으지 못하고 분할될 것이다. 그런 이제 어썸션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그 러시아의 군대가 그 동안에 상당히 재신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지금 현재 전쟁이 16일째 2주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참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 전 대통령 또 그분의 부인 다들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명을 내놓겠다고 지금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러시아가 당황을 했죠. 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며칠 만에 점령을 끝내지 못한 것을 책임을 물어서 장군 8명을 이렇게 fire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푸틴은 굉장히 지금 frustrated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예상했던 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전쟁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맹한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 그분들이 자신들의 가정과 나라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그분들의 덕이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가 요구하는 바는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거 안 된다. 뭐 공화국 독립을 인정해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하는 바가 일정해요. 그렇죠. 전쟁 초기부터. 네. 뭐 보여지는 바로는 그런데
일단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알아야겠죠. 예,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소련 연방 시대의 그 정보기관인 KGB 요원 아니었습니까? 네. KGB 요원이었으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소련이 와해된 것에 대해서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공화국들을 노아정 독립시킨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구소련 시대에 그 시대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시시탐탐 이제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의 일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협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1990년대 초에 그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 연방이 와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내에 그 독일 그 소련 연방의 많은 그 원자 폭탄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과 프랑스 등 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너희들이 이 이 원자 폭탄들을 뉴클리어 그 웨폰들을 기밥하면은 포기하면은 우리가 너의 주권을 지켜주겠다.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지켜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먼저 약속을 깨고 침범을 했고, 물론 이제 명분이 없는 전쟁이죠. 네. 그러나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서 오늘도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다시 이 러시아가 꼬여서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하도록 이제 자기들이 무기를 줄 테니까 같이 잠전을 하자,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전쟁을 자꾸 확대시키는 게, 그러니까 푸틴의 이 야망은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은 그 외에도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그 많은 그런 나라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이제 자기 나라로 이렇게 흡수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참 허황된, 아주 잘못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2014년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 그때가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부대통령이었죠. 네. 같이 이제 정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그 반도를 크레미아 반도를 이제 그 뺏어갔어요. 네. 무력으로 뺏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아무런 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 때도 계속 이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이제 이렇게 흡수할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못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그 대선 그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러시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은, 푸틴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푸틴은 나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이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정보 요원이었던 이 푸틴은 바이든의 이제 성향을 잘 알고 있죠. 분석을 네. 잘 해놨고, 네. 이 40년 동안의 정치 인생 동안에 바이든은 군사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굴하게 도망가듯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푸틴은 이제 판단을 했겠죠. 바이든 정권 때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도 바이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푸틴은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됐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전쟁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럴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악에 바친 푸틴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말 정말 염려가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화학 무기라든지 생물 무기라든지 혹은 원자 폭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치광이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 뜻대로 푸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민간인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때에는 이게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 아이들의 병원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난 16일 동안 전쟁이 시작하고 16일 동안에 800여 개의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쏘았는데 아, 그 중에서는 지금 그 많은 민간인들 특히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병원 Children's Hospital 또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이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그 정말 야만적인 살인마적인 그런 푸틴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는 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도와주지 않겠다. 경제 제재는 강하게 해도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푸틴이 깔보지 않을 정도로 조치를 했으면은 지금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도발을 일으키면은 정말 엄청난 이렇게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을 얕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나라를 이제 그 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현재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있는 미국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똑같은 비슷한 이제 그 야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할 것이냐의 이슈다. 아, 그래서 분명히 할 것인데 지금 중국은 보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이 전쟁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네.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중국은 조금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러시아가 단순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우크라이나와 대만과의 차이는 미국이 대만에는 많은 무기를 팔았고 첨단 무기를 팔았고 그래서 대만은 이제 그 쉽게 그렇게 중국에게 항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굉장한 많은 타격을 주겠죠 중국에 만약 이제 침범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많은 무기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참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그 비교가 되는 것이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본 모습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네.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이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많이 줬는데도 첫날부터 대통령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부터 도망가고 군인들이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항복해버리는 그리고 모든 무기들이 적에게 넘어가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미국에게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 지상전은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열세에 있는 것은 이제 공군. 네. 러시아는 2,000여 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50여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폴란드에서 그랬죠.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구소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공군기는 전투기는 그 소련제 미국이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이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할 테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전투기로 메꿔달라 네.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노했죠. 그렇죠. 예, 노했는데 왜 노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러시아의 푸틴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아. 더 확진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3차 대전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이제 나라를 이제 꼬셔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대줄 테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참전해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전혀 꺼리낌 없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그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전투기는 아니지만은 많은 무기들을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또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럼 일부에서는 그래요. 그럼 전투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군사 전문 답답해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당연히 이 전쟁을 결론적으로는 이길 것으로 보고 이 패하는 그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이 상황을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것이냐. 지금은 이제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네. 미국의 정책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군사 전문가들도 도대체 바이든의 이번 사항에 대한 이 입장은 무엇이며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해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에 국방장관을 하고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 국장도 한 이제 로버트 게이츠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본 바이든은 40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 한 번도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분은 오바마 정권 내에서 국방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 국장도 하신 분이고 상당히 이런 면에서 전문가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 바이든과 이제 일해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 번도 나는 그 바이든 정치 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가 국방에 관한 것이나 혹은 군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심한 그런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바이든의 그 지금 정치적인 그 역사를 행보를 개인사를 보아온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거나 꺼려하는 네. 이제 그런 대통령, 그런 분이 미국의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에서 이제 러시아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네. 성공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러시아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과거에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확전해 나갈 것이라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공산 국가를 계속 넓혀 나가는 거네요. 그 소련식 공산주의 철학을 완성시킨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이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줄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혹은 스스로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살할 수 있는 로프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상황을 예견이라 하는 것 같이, 사실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과거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그 시도해 보고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국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나라였고,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실 중국이 저렇게 몇십 년 만에 정말 그 미국을 그 엿보는, 저는 그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미국을 이기겠다는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많은 우방 국가,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움이 그 혜택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러시아나 중국이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도리어 자본주의 국가들을, 특히 패권 국가인 미국을 이제 꺾어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큰 그림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게 푸틴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야욕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지금 그
그 눈물겨울 정도로 잘 싸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우방 국가들과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게 달려 있는데 근데 지금 볼 때는 그 바이든의 그 과거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그의 생각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볼 때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사실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도전하는 거는 미국을 향한 도전이네요. 그렇죠. 그 미국이 패권 국가로 남아 있는 이 세계 질서를 깨보겠다는 것이죠. 네. 자신들이 다 과거의 냉전 시대 같이 막강한 세계적인 영향을 가지는 이제 그런 방향 그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조금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지금 엄청나게 가스값이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가스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방송할 때 전쟁 나면은 7불 이상 간다고 그랬죠. 현실화됐네요. 대전화됐습니다. 지금 LA 쪽에 일부 가스 스테이션은 그 7불 이상으로 파는 것 같아요. 네. 예, 팔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 역사상 정말 최고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책임을 이것은 푸틴 때문에 이런 것이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잘못된 그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우리가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나요? 화석 연료라고 그러나요? fossil fuel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게 땅 밑에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fuel들 바이든을 비롯한 그 민주당은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대통령 그 대선 그 캠페인 할 때도 또 토론회 할 때도 계속해서 그 fossil fuel에 대해서 화석 그 연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나는 그것을 없앨 것이다. 페이즈 아웃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을 이제 지명하고 그럴 때도 그분 어떤 분들을 지명했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미국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에게는 그 융자를 주지 못하도록 해서 완전히 씨를 말릴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발언한 그런 사람들만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고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관료들이 웃으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그러면 전기차를 사세요. 그래요. 네. 전기차가 그 지금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 지금 그래요. 지금 고민이라고 나는 이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서 내가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지 가스를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당이 되죠. 네. 그러나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변한다고 그러는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전기차 사라고 전기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서민들이 그거는 참 이걸 조롱을 하는 얘기인지. 그런데 왜 이런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과 1년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말기 때까지 보면은 지금에 비교해서 미국이 생산하는 기름의 양이 하루에 1 million barrels 1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1년 전부터 1 million 배럴 더 적게 생산을 하고 네네네. 미국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이 가스값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서플라이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매일 러시아에서 수입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산유국들에게 의존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그 기름의 양이 하루에 60만 배럴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이 줄어들면서 60만 배럴을 러시아에서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 생산하는 그 생산량을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은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저 베네수엘라라든지 저게 그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정말 잘못된 나라들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들에 가서 지금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지금 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바이든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인디펜던스 그 에너지 독립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키스톤 그 파이프 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그 파이프라인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그와 같이 이 기름의 공급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식량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전쟁이 난 후에 그 밀이라든지 그 옥수수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 사이에서 그 밀은 그 세계 전체 생산량의 한 30% 정도 그리고 옥수수는 한 20%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기니까 지금 막이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이 소라든지 가축을 키울 때 사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는 이제 고기값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악재에 겹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스값이 오르는 것은 이거는 러시아의 푸틴의 잘못이다. 푸틴 때문이라라고 핑계를 대고 있고 그리고 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공급자들이 너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인플레이션 오는 것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것도 러시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의 이 미국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이 뽑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을 탓하고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예, 이게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이런 정치인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설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어제 발표된 그 CPI 소비자 네. 물가지수에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잖아요. 예, 지난달 2월달에 인플레이션이 그 전 1월달에 비해서도 올랐고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도 그 전달보다 더 올랐어요. 네. 이게 계속 오고 있고 지금 PPI는 더 높기 때문에 이 CPI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그 2월달에 발표된 그 물가 지수는 이 에너지 이 물가 상승이 반영이 거의 안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그 3월달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때는 전부 다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이번에 3월달 발표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여파가 아니고 네. 미국의 잘못된 정책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그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미 일반 서민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도면 사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되돌리기에는. 지금 그 연방 연준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이제 이게 이자율을 올렸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태롭거든요. 완전히 경제를 식히는 이렇게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고민 속에 있을 것이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연방연준의 그 디렉터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번 3월달 이제 다음 주인가요? 아마 발표를 하는데 1%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체어맨은 파월은 0.2% 2% 정도밖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이 딜레마 속에 고민 속에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한데요.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하겠네요. 네, 다음번 이 시간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미루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